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정당들이 공약 발표와 전략 공천 등 총선 승리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 의사가 있는 공무원은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로 병해충 발생 우려가 높아지면서 농어촌에서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준 전 광주생활체육회장이 첫 민선 광주시 체육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제21대 총선이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당들은 공약과 전략 공천 지역을 발표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입 후보 예정자 등 선거 관련자들의 활동과 거취에도 제한 사항이 늘어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생활 밀착형 공약입니다. 이후 민주당은 청년 정책을 선두 공약으로 내세워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실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또 서울 종로와 경기 용산 등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 공천 대상지 13곳을 발표했습니다. 1차 발표에선 광주 전남 지역이 전략 공천 대상지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광주 전남 일부 지역구도 전략 공천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어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당에 맞서 1호 공약과 인재 영입을 추진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대한신당의 지도부도 광주를 찾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에게 설 연휴 전에 제3세력 통합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자고 요청했습니다.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보수 통합에 맞서 개혁 통합을 완수합시다. 함께 뭉쳐 총선에서 승리해 정치권의 분주한 움직임과 더불어 오늘부터는 후보자 등 선거 관련자들의 거취에 여러 제한이 생깁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 개최가 제한되며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의 방송 출연도 금지됩니다. 또 총선 출마의 뜻이 있는 공무원들 역시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출판 기념회라든가 의정활동 보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공직선거법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 선관위는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120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선거사범 1명이 검찰에 고발됐고 1명이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여의도로 복귀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출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전 총리의 행보에 따라 호남 민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퇴임을 하고 난 다음 날 곧바로 민주당과 국회를 찾았습니다. 전하람 도지사와 총리직을 수행하고 6년여 만에 민주당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 총리는 일단 당 내에서 상임 고문 역할을 맡게 됐지만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서울 종로구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곧 선거대책위가 발족하면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유력 대권주자로서 당 안팎의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 전 총리에 대한 광주 전남 지역민의 선호도가 5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이 전 총리의 행보는 지역에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호남 정치를 이끌어 가시면서 대통령까지 나오지 않고 대통령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기록을 뛰어넘은 이낙연 전 총리. 총선을 전후해 민주당 내 입지를 굳히고 대권 도전을 향한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이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은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한 광주 전남 총선 지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곡성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구례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면서 아침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낮 동안에는 일사로 인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은 지금보다 6도가량 오르겠지만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훌쩍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두환 씨의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4.15 총선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법복을 벗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됐고 이후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장동혁 부장판사가 사직했습니다. 장 전 판사는 지난 10일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제 사직서가 수리되자 어제 퇴임했습니다. 충남 보령 출신의 장 전 판사는 퇴임 후 자유한국당 후보로 오는 4월 총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 전 판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 입당하지는 않았지만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것은 맞다며 공천 여부나 출마 예정지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판사의 사직으로 향후 전 씨에 대한 재판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이 연기됐고 이후 일정도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가 끝나야 새 재판부가 꾸려지고 이후 재판 일정도 그때 가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신부의 조카이자 전 씨를 고발한 조영대 신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 사격의 진실은 내팽개치고 총선행에 나선 장 전 판사에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재판이야 뭐야 하고 그냥 다 내팽개치면서 결국 현재의 재판에 또 이런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전 씨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을 허가한 장 전 판사는 전 씨의 골프 나들이와 호화 오찬이 드러난 이후 검찰이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5월 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전 판사는 최대한 공정히 재판을 진행했지만 어느 쪽에서든 비판을 한다면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첫 민선 광주시 체육회장으로 김창준 전 생활체육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김창준 신임 회장은 대의원 투표에서 147표를 얻어 전갑수 후보를 10표 차이로 따돌리고 첫 민선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김 회장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체육인은 물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체육회를 만들어 광주의 체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철저한 검찰개혁을 이끌어내자는 토크쇼가 전남대에서 열렸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교수 연구단체 등이 마련한 토크쇼에서 참석자들은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로 빚어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정부와 검찰의 개혁 추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여수산단을 비롯한 광주 전라 지역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기록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만 100명이 넘었는데 90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영산강 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여수산단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여수산단의 LG화학과 하나케미칼,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7곳과 측정 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40명의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배출 기록을 조작한 업체들이 추가로 확인되자 검찰은 지난해 9월 곧바로 2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초까지 진행된 2차 수사에서는 여수산단을 비롯한 광주 전라 지역의 배출업체 18곳과 측정 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59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기록부를 조작해 환시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중 측정 수수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신의 회사에 각각 9천여만 원과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여수산단 A 배출업체 직원 2명과 이들과 공모한 비측정 대행업체 임원 1명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측정 기록을 조작하지는 않았지만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여수산단 A 배출업체 직원에게 청탁을 한 C업체 대표 1명도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두 차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모두 83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넘겨졌고 8명은 재판 없이 약식 명령을, 9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모두 100명으로 91명이 무더기 기소된 셈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끝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 기록 조작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공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이완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 북구 연제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아파트 3층까지 퍼졌고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불이 꺼진 뒤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여수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롱잔치 연습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 앞에서 6, 7세 원아 2명을 주먹과 부채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가 택시 운전자 36살 A씨가 60대로 보이는 남성 운전자로부터 흉기 위협과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 남성이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을 하고 택시 앞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CCTV 영상을 조사해 A씨의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를 붙잡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와 함께 평년보다 비도 많이 내리는 온난다습한 기후가 올겨울의 특성인데요. 겨울답지 않은 겨울 날씨로 병해충 발생 우려가 높아지면서 농촌에서는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겨울 푸르름의 상징 보리. 하지만 올해는 다 자라기도 전부터 누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황화 현상으로 계속 방치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확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보리 올 같은 경우는 가격도 안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걱정됩니다. 올겨울 잦은 비가 원인인데 지난 연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90mm로 평년보다 55mm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기온도 평년보다 0.9도나 높았습니다. 기온이 높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처럼 보리의 생육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웃자람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웃자람 현상은 마늘과 양파 등 다른 밭작물에서도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대체적으로 날씨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특히 보리는 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온 다습을 하게 되면 곰팡이병이라든가 뿌리 썩은 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식물의 활동성이 증가하는 다음 달부터 병충해 발생도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기온으로 죽지 않고 월동하는 곤충이 늘어나면서 과수나무와 밭작물에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이 이렇게 따뜻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올해 그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 정보를 참고하셔서 그때그때 적기에 병해충을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겨울답지 않게 계속되고 있는 고온 다습한 날씨로 농민들은 한 해의 시작을 시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스트의 송영민 교수 연구팀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편광으로 확인할 수 있는 히든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무수히 많은 나노 기둥을 넓은 면적에 증착시켜 아주 얇은 편광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으로
최근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적용하면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 제품들의 정보를 편광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의 신미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추운 겨울이면 꽁꽁 언 손과 발을 녹이기 위해 화로 주변에 모여 앉곤 했죠. 큰 철제 화로부터 작은 수로까지 100여 점의 화로를 한자리에 모은 전시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해지는 화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로가 100여 점이 넘게 전시가 돼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광주 동구에 위치한 비움박물관에서 화로 이야기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2월 8일까지인데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늘 쓰던,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곁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물건들입니다. 주요 전시품은 질화로, 노쇠화로, 양반화로, 곱돌화로 등 약 120여 점인데요. 이와 함께 부손, 부젓가락 등의 보조 기구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개수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요. 네. 또 화로 이름 앞에 이름이 많이 붙은 걸 보니까 종류도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화로는 상하계층이나 빈부 차이 없이 두루 쓰인 살림살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크기도 커다란 철제 화로에서 조그만 수로까지 다양한데요. 상류층은 노쇠화로나 백동화로를, 그리고 서민층은 질화로나 무쇠화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네. 백동화로에는 수복과 같은 문자나 네. 여러 가지 문양, 그리고 은입사를 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오래된 생활용품들에는 또 그에 맞는 생활상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화로들에도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손님을 맞을 때는 화로를 손님 곁에 이렇게 두는 거를 A로 삼았다고 합니다. 네, 또 연장자 곁으로 밀어줘서 따뜻한 정을 표현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 기획은 특히 화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가 있죠. 부손과 부젓가락인데요. 그 쓰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영화 비움박물관장에게 좀 더 자세하게 들었는데요. 이제 화로에 불씨를 그냥 두기만 한다고 해서 불씨가 살아있지 않죠. 그래서 부손으로 다독여야지 불씨가 오래 보존이 되고요. 네. 불씨를 옮겨주는 부젓가락도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재단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부손과 부젓가락 역할을 해야 된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문화의 가치로 우리 문화에 깃든 정신의 불씨를 살아있게 하고 재창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 스스로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시가 열리고 있는 비움박물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다고 하셨는데 어땠을까요? 전시장에는 3만여 점의 생활용품이 정말 네. 빼곡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영화 관장이 비움박물관을 마련하게 된 거는 증조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매력을 느껴서 민속품 수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설 전시장이고요. 그런데 상설 전시장으로는 우리의 생활문화의 가치로움이 좀 잊혀져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를 활용한 주제전을 박물관 4층에서 연 4회 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박물관을 먼저 둘러보신 거잖아요. 네. 앞으로 방문할 분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방학이잖아요. 네, 어린이가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동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만 해도 이게 어디에 쓰인 물건일까 잘 익숙치 않은 물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박물관 건물 외관이 5층 높이 기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배흘림 기둥 모양인데요. 흘림 기둥은 우리 가옥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잖아요. 그리고 전시장 곳곳에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툇마루 같은 경우도 길가는 길손이 언제든지 이렇게 쉬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들을 알고 전시를 관람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장료가 있어요. 그런데 성인 1만 원, 어린이 5천 원입니다. 네, 그리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추운 겨울을 녹여줄 따뜻한 화로 이야기는 2월 8일까지 비움 전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제도적 허점으로 지목된 일반 음식점 춤 허용조례 개정안 처리를 광주 서구의회가 다시 연기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어제 객석의 밝기를 기존보다 높이고 특수 조명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사고 직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위를 구성해 조례의 폐지와 개정 여부를 논의한 지는 5달이나 지난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AI 관련 학점 이수를 의무화한 호남대학교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남대는 방학 기간 동안 교수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와 AI 기초 소양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는 41개 학과에서 90여 명의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호남대는 AI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교수진의 역량을 키우고 교수법을 연구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신년 인사회를 갖고 양성평등 세상을 향해 더욱 발전하는 한 해를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과 이용석 광주시장 등 인사회 참석자들은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특히 4.15 총선에서 여성 공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의 관광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무등산 생태탐방원에서는 과거로 떠나는 누정 문화여행과 자연으로 떠나는 광주 호수 트레킹이 마련되는데요. 누정에 대한 인문학 강좌와 만들기 체험, 호수 생태원 자연 관찰 등이 준비됩니다.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신청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도립 전남학숙에서 생활할 전남 출신 대학생들을 이번 달 31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광주와 인접 시군 소재 대학생, 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들로 본인이나 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데요. 입사비는 월 11만 원이고 숙식과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외 주요 영화제 수상작들이 오늘부터 광주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첫 개봉작은 72회 칸 영화제 각본상 등을 받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으로 귀족 아가씨 엘로이즈와 화가 마리안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담았는데요. 이번 골든글로브에서 기생충과 선의의 경쟁을 펼친 작품입니다. 69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작 신의 은총으로는 오늘 72회 칸 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사마에게와 무주산골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은 빛은 23일에 개봉합니다. 롯데갤러리에서는 새해를 맞아 민화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됩니다. 책가도, 화조도 등 익숙한 전통 민화들뿐만 아니라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조상들의 일상을 담은 민화를 감상하며 저마다의 귀한 일상을 다독여보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담양군 가사문학면 청총마을 주민이 10만 원, 학선마을 주민이 8만 원, 봉산면 와우마을 주민이 51만 8천 원, 도구마을 주민이 13만 5천 원, 장선군 북하면 중평마을 주민이 20만 원, 대학마을 주민이 20만 원, 장사마을 주민이 13만 원, 단전마을 주민이 7만 원, 신흥마을 주민이 10만 원, 하옥마을 주민이 10만 원, 풍기마을 주민이 7만 원, 대정마을 주민이 7만 원, 송정마을 주민이 13만 원, 명치마을 주민이 10만 원, 대박마을 주민이 7만 원, 남창마을 주민이 10만 원, 항남마을 주민이 20만 원, 성안마을 주민이 13만 원, 하만마을 주민이 9만 원, 용두마을 주민이 12만 원, 약수마을 주민이 20만 원, 북하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10만 원, 북하면 노래자랑 회원이 10만 원, 중평 학성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삼계면 사창 1위 주민이 10만 원, 주산 1위 주민이 20만 원, 수옥 1위 주민들이 11만 원, 생촌 1위 주민들이 6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